최근 시장이 크게 반등을 했죠. 자, 그러면서 슬슬 개별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원전 관련 주식을 들 수가 있는데요. 최근 이 원전 관련 주식이 왜 부각을 받는 것인지, 그리고 수많은 원전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만약에 탑픽을 꼽아본다면 과연 어떤 주식을 선정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주가 부각받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폭염 우려입니다. 곡물 가격도 최근에 많이 올랐죠. 물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 이슈로 인해서 공급이 감소한 부분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가뭄이 들면서 수확량이 감소한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상기후 현상이 일면서 글로벌 폭염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에너지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일본, 가동을 중단했었던 화력 발전소를 지금 다시 가동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간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력난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 에너지 관련 수요, 증설, 모멘텀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에 따라서 이 원전 역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이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서 지금 유럽권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28일 핀란드 정상 외교를 시작으로 29일 네덜란드, 폴란드, 덴마크, 30일 체코, 영국과 정상회담을 하는데요. 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나라의 기술 수출 품목 세이지를 하기 위해서 가겠죠. 대표적으로 원전이 있습니다. 동유럽권 대상으로 50조 원 규모의 원전 세일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체코, 폴란드, 네덜란드와 원자력 수출 관련된 대화를 나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이에 따라서 전일 증시에서도 이 원전 관련주들이 부각이 됐었죠. 자, 마지막으로는 원전 테마 ETF의 상장입니다. 킨덱스 원자력 테마 딥서치 ETF, 하나로 원자력 아이셀렉트 ETF, 이 두 ETF가 지난 27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ETF가 상장하면 수급적인 관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 원전 테마 ETF를 사면 자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운용사는 원전 테마 ETF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주식을 시장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패시브 수급 그런 말을 하는데 그냥 기업이 좋아서 투자한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펀드에 돈이 몰리니까 기계적으로 그 펀드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자, 따라서 이 원전 관련주가 최근에 부각받는 이유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많은 원전 관련주 중에서 과연 탑픽을 꽂는다면 어떤 주식일지 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준이 있어야겠죠. 나는 그냥 그 주식이 좋아서 저 주식이 뭔가 매력적이야. 주가가 화끈해. 뭐 그런 식으로 뽑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좀 개량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뽑는 것이 아무래도 이 종목 선정 관점에서는 좋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매출 비중이 얼마나 있느냐. 이 원전 관련된 사업으로 인해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원전이 과연 주력 사업이냐. 이 부분은 매출 비중에 따라서 결정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앞서서 말씀드린 그 테마 ETF 있죠. 근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것도 비중이 아주 크게 포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현대건설이라든지 GS건설, 삼성물산 이러한 건설주라든지 철강주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이 원전 관련 사업을 하면은 넣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설 대형주, 철강 대형주 이런 종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근데 이 기업을 증시해서 과연 이 원전 관련주로 인식을 할까요? 그렇지 않죠.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주택 경기 그리고 해외 플랜트 수주 이와 관련돼서 모멘텀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움직이지 이 원전 이슈로는 사실상 계란으로 바위치기다라고 볼 수 있고 포스코도 마찬가지죠 사실. 그래서 시장에서 인식하기로 과연 이 주식이 원전 관련주로 인식을 하는지 그 부분도 잘 살펴봐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앞서서 테마 ETF 2개가 상장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테마 ETF에 편입이 되어 있어서 패시브 수급 관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는 그런 주식을 골라봤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이 바로 앞서 살펴본 킨덱스 원자력 테마 딥서치, 하나로 원자력 아이셀렉트 ETF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30개가 조금 넘어요. 자, 그래서 이 종목들을 중대형, 중소형으로 또다시 구분을 했습니다. 중대형의 기준은 시총 1조 이상이고요. 중소형의 기준은 시총 1조가 안 되는 기업들입니다. 자, 그래서 중대형 중에서 탑픽 한 종목, 중소형 중에서 또 탑픽 한 종목을 각각 꼽아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주력 사업이 과연 원전이냐. 근데 여기 삼성물산, 뭐 포스코홀딩스, 현대중공업 이런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업도 원전 관련 사업을 하지만 시장에서 인식하기로는 삼성물산은 건설, 포스코홀딩스는 철강, 현대중공업은 조선업체로 인식을 하죠. 자, 그래서 시장에서 사실상 이 원전 관련주로 인식하지 않는 그런 기업들을 이렇게 제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 한번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원전 관련 매출 비중이 얼마인지 그 기준을 바탕으로 한번 종목을 선정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원전 관련주 중대형 주식입니다. 한국전력부터 한전 KPS까지 총 6개 종목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먼저 한국전력, 가장 큰 원전 대장주라고 볼 수 있겠죠. 대장주의 의미는 여기에서는 시가총액입니다. 덩치를 뜻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한국전력이 이 발전 사업자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이 원자력 발전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매출 비중 한 9%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국전력 포함해서 한전기술, 한전 KPS 이 같은 발전 사업 비즈니스를 하는 자회사도 있죠.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소 설계를 담당하고 있고요. 한전 KPS는 경정비, 설비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정비를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세 기업은 같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두산 에너빌리티, 대한전선, LS 일렉트릭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대한전선과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배전선, 절연선, 전력 송배전 관련 기기 및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원전과 관련이 있긴 있지만 이 원전에 들어가는 설비라든지 실제로 원전 설계, 경정비, 원자력 발전을 짓는 기업이 아니라 여기에서 에너지가 생산이 되면은 그런 것들을 뭐 가정이나 아니면 산업시설 이런 데 전송하기 위해서 인프라, 즉 전선이라든지 이거와 관련된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좀 원전과 관련된 보조적인 기기나 인프라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직접적인 원전 관련주다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측면이 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죠. 자, 이 기업이 원전에 들어가는 주요 기자재를 일관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이 특히나 뉴스케일, 엑스에너지와 같은 해외 기업과 SMR 분야에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SMR이 차세대 소형 원자로이죠. 이게 기존 원전보다 안전성이 훨씬 강화되고 입지, 출력 면에서도 유연성을 갖춰서 이 차세대 원전으로 부각을 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가 매출 비중이 높진 않습니다. 원전 관련된. 하지만 이거는 지난 정부에서 이 원전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지 않았죠. 여기에 따른 자연적인 매출 비중 감소라고 볼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해외 기업과 SMR 분야에서 협업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좀 대형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국내 원전 관련 대형주 중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탑픽으로 꼽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전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이 핵심 발전 사업자라고 할지라도 구조적으로 이 전기료라든지 구조적인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힘듭니다. 올해 컨센서스도 보면은 적자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게 뭐 서민들의 생활, 정치권 이런 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사실상 뭔가 이게 성장을 계속 하기로는 좀 애매한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국내 원전 관련주 중에서 중소형 기업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대형 기업들과 달리 상당히 많은 주식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이 중대형 원전 관련주에서 봤다시피 뭐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보성파워텍, 일진전기, BHI, S&T 에너지 이런 기업들은 전력 시스템 및 전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즉 원자력 발전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발전에도 쓰이는 그런 다양한 전력 시스템을 만든다. 자, 그래서 뭔가 핵심 원전 관련주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련성이 좀 낮은 기업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들 중에서 원전 관련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좀 추려보면
우리기술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진, 오르비텍 등을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소 모니터링, 제어 시스템, 자, 이런 것들을 만들고요. 우진은 원자론의 중성자, 제어봉, 냉각수 온도를 측정하는 계측기 등을 만듭니다. 오르비텍은 용역을 하는 회사예요. 즉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방사선이 과연 얼만큼 나오는지 그런 피폭 정도를 파악을 하고 원자로 발전소 가동 전 그리고 가동 중에 과연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검사를 하는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개 기업 중에서 가장 이 원전 관련 매출 비중이 큰 기업은 바로 오르비텍이다. 거의 한 60% 가까운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원전 관련 매출 비중이 60%고요. 나머지 한 40% 정도는 항공기 부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 원전 관련 매출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제공을 하고 이 원전이 돌아가는 한 계속해서 매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쪽 매출은 견조했어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항공기 쪽 매출이 많이 감소를 하면서 실적이 그간 부진했는데 다시 이제 리오프닝 기대감이 일고 항공기 수요가 늘어나면서 항공기 부문에서 턴어라운드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내 원전 관련주 실적 컨센서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중대형 원전 관련주, 중소형 원전 관련주 상당히 많았는데 30곳이 넘었죠. 실제 이 컨센서스가 존재하는 기업은 한국전력부터 BHI까지 한 8개 기업에 불과합니다. 자, 그만큼 이 원전 관련주들이 증권가의 컨센서스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이고요. 그 얘기는 사이즈가 좀 작고 실적이 좀 제대로 나오는 기업이 별로 없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컨센서스가 있는 이 원전 관련주 살펴보면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전력은 적자폭이 올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근데 이 한국전력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실적이 다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현대일렉트릭 영업이익 증감률이 거의 한 1000%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최근에 유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중동 국가에서 돈이 상당히 많겠죠. 돈을 잘 벌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계속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일렉트릭이 초고압 전력기기, 중동향 제품을 많이 수주를 했어요. 이게 실적에 반영되는 구간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조선시장도 지금 상당히 호황이죠. 여기에 따라서 선박용 제품 수주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장기적으로는 태양광 발전 설비 증가 추세로 인해서 미국향 수주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폴리실리콘 가격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죠. 이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최초 원자재 단이 바로 폴리실리콘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요. 폭염으로 인한 사상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설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러한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것이겠죠. 자, 그런 틀에서 이러한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일진전기, BHI 비슷합니다. 이런 기업들 역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인지 52주 최고가 대비 많이 빠진 기업이 사실상 한전기술을 제외하고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한 코스피와 비슷하게 빠졌거나 코스피보다 덜 빠진 기업들이 많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기업들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원전 관련주. 자, 그 중에서 핵심 종목을 한번 선정해 봤는데 ETF에 편입이 되어 있느냐. 그래서 수급적인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을 것이냐. 자, 두 번째, 주력 사업이 과연 원전이냐. 그리고 매출 비중 관점에서 의미 있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 그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중대형주 중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 중소형주 중에서는 오르비텍을 각각 선정을 했는데요. 자, 근데 전일 이 원전 관련주들이 양호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그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에 참여를 해서 이 원전 관련 세이지를 할 것이다. 자,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기 때문이죠. 근데 반대로 이 정상회담 일정이 종료가 된다라고 한다면 재료 소멸로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원전 관련주가 아직은 펀드멘탈 주식이라고 보긴 좀 애매해요. 앞서서 이 실적 전망 보시다시피 실적 컨센서스가 있는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증권가에서 커버리지를 하지 않을 정도로 사이즈가 작거나 유의미한 실적이 나오지 않는 기업들이다. 그런 의미거든요. 자, 그래서 이 원전 관련주들은 당분간은 이 이슈라든지 그런 테마적인 관점에서 주가가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 장기적으로 물론 그 중에서 실적을 잘 내는 그런 기업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간에 이 원전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린 정보, 주력 사업이 무엇인지,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로 차지하는지, 자, 이런 것들을 잘 아신 다음에 여기에서 한번 종목을 골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